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꾸 말실수를 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고달프시다는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장난이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말실수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느리를 쥐잡듯이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시어머니는 아니신데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말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당시엔 모르셨다가 꼭 몇 시간 뒤에 제게 전화해선 아까는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다고, 말이 헛나왔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몇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 보자면 식구들 다 모여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 평범한 식사 자리였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좀 먹으라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랑 딸 먹을 거 없게 왜 네가 다 먹냐고. 굳이 앞에 다른 반찬들도 많은데 비싼 소고기만 골라서 먹냐고. 이거 너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 우리 새끼들 먹으라고 한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화를 내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시는데 사실 그게 더 기분이 나쁘긴 하더라고요. 만일 제가 저런 일로 화를 내거나 기분 상해하면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냥 한 말인데 저 혼자서 고깝게 들어서 예민하게 구는 그런 모양새였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며느리는 한 상에 앉지도 못했었어. 감히 시댁 식구들 밥 먹는데 어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있어? 저 뒤편에 서서 혹시 떨어져서 채워 넣어야 하는 차는 없나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며느리의 할 일이었지. 안 그래요, 여보?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끝마칠 것 같으면 딱 타이밍 좋게 숭늉 내오고 있었지. 요즘 며느리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만일 너 같으면 그런 며느리짓 안 했겠지? 너 옛날에 태어났으면 밥 숟가락 여러 날아갔겠다. 맛있는 반찬만 눈치 없이 쏙쏙 골라 먹는다고 말이지. 호호호. 엄청 기분 나쁜 소리 아닌가요? 고기 좀 먹었다고, 맛있는 반찬 좀 먹었다고, 밥상머리에 산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먹는 걸로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게 가장 치졸한 행동인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밥숟가락을 딱 놓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 농담이었다고 그냥 한 소리라고 너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예전엔 그랬었다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얼른 많이 많이 먹으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게 말이죠. 저렇게 먹는 거 가지고 치졸하게 하는 말들은 비단 시댁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집에서도 그러셨거든요. 퇴근을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잠깐 시어머니가 들르셔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먹을 생각이냐고. 이미 우리는 먹기 시작했는데 만일 당신도 저녁 안 먹었으면 바로 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저녁에 치킨. 아무리 저녁을 먹었어도 그 누가 마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라 하는 교땡 치킨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집 앞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사서 얼른 치킨에 목 한번 축여야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갔죠.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포근하고 안락한 집에 들어가서 맥주 한 캔에 닭다리 하나면 다 풀리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직 제 치킨은 도착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열심히 미리 시켜놓은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따끈따끈한 것을 먹어야 치킨은 제맛이기에 얼른 간단 샤워를 하고 맥주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의 치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띵동. 때맞춰 치킨 도착했고 맥주 얼음까지 넣어 먹을 찰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킨 제 치킨, 따끈따끈한 그 치킨을 딱 뜯더니 바로 남편 앞에 놓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자기들이 먹었던 이미 식어버린 치킨을 쓱 하고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 너는 식은 거 먹어. 너 아무거나 잘 먹잖아.
그리고 원래 뺏어 먹는 게 제 맛이거든. 아들, 우리가 얼른 다 먹어버리자. 쟤는 식은 거든 따뜻한 거든 물불안거리고 다 잘 먹잖아. 자, 우리 아들 따뜻한 닭다리 대령이요. 제가 다 먹기 전에 얼른 새 치킨 우리가 다 먹자.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저러는지.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식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식탐도 많고 뚱뚱할 것 같지만 보통 체격에 보통의 식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지 않다면 뭐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냐고. 아무리 농담이어도 이런 장난 그만 쳤으면 좋겠다고. 점점 기분이 상해진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 또 말이 헛나온 거라고. 그냥 너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온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편도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냥 농담으로 받아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닭다리 네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얘, 너 이거 다 식탐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을 너는 꼭 먹는 거에만 정색하면서 얘기하잖아. 우리 아들 말처럼 내가 화를 내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네 입에 들어가는 걸 설마 아깝다고 생각하겠니?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난데. 어휴, 어휴. 농담을 하면 그냥 농담으로 좀 받아쳐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성격 알면서.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엄마가 그냥 기분 띄우려고 하는 말이잖아. 엄마가 어디 며느리라고 너한테 폼 잡고 그래? 다 딸 같으니까 이런 농도 하고 하는 거지. 아유, 어유, 우리 딸, 얼른 많이 잡숴요. 엄마는 이제 그만 먹을 테니까. 아, 사람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일이 계속되니까 혹시 내가 눈치 없이 농담으로 던진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왜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뼈가 있다 생각이 들고 농담이 아니라 은근히 저를 돌려 까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옛날 당신이 며느리로 살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습니다. 본인은 농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일 때 같이 살진 않았었지만 진심으로 시부모님 모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시키지 않아도 시부모님 집에 거의 매일같이 갔었고 하다못해 시부모님 속옷 삶아가며 빨아들일 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내게 속옷을 내어주실 땐 나를 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속옷이라는 것이 어쩌면 창피할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보고 만지고 빨아들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로 나를 자식으로 생각을 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저 말엔 동조를 못하겠더라고요. 속옷을 빨게 놔두었기 때문에 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빨게끔 너무 격없이 며느리를 부려먹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속옷까지 빨게 하셨다고요? 그건 어머니를 너무 부려먹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니까 그리 행동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 속옷 절대로 못 빨아들여요. 만일 제게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스스로 그리 하기를 바라시는 거라면 그건 포기해 주세요. 만일 속옷을 빨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는 그 사람이나 아가씨를 시킬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속옷을 빨게 하다뇨.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한 번은 남편이 그놈의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 해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까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화가 다 날 정도였죠. 남편도 미안한지 제 눈치를 살살 살폈는데 제게 거짓말을 하고 주식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경우라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했다고
다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부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내본 거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여자들의 감 무서운 거 아시죠? 저는 분명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만 욕심 부리고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그리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가 생각하는 금액을 계좌에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급하게 돈 쓸 때가 있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니 계속 얼버무리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나서 조금만 더 가면 더 많은 돈을 얻을 것 같아서 제 말을 안 듣고 버티다가 결국 손해만 너무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같이 있기 싫으니까 시댁을 가든 아니면 찜질방을 가든 네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 두세 시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남편이 차 안에서 제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무슨 일인지는 대충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걔도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면 어쩌냐고. 자고로 결혼하면 부부 사이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데 솔직히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내쫓겨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차 안에 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 아내가 어딨어. 문제가 있어도 다툼을 해도 붙어 있으면서 해결을 해야지. 나 너한테 악감정 없는 시어머니야?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차 안에서 네가 용서해 주겠다는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 물론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잘못한 거 맞아. 그래서 나도 아주 그냥 이놈의 새끼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남자들은 여자들이 잠시 한눈 팔면 바로 사고를 치는 법이라고. 그럴 땐 그냥 여자들이 품어줘야 하는 거야. 너처럼 내쫓는 게 아니고. 나라고 네 시아버지랑 항상 좋았겠니? 지금 너 속상한 마음 내가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겪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내밀지도 못해. 그래도 너는 내 팔자 같진 않잖니. 네가 나보다 더 그지 같은 삶을 살겠어? 그리고 네가 선택한 남자고 네 남편인데 어쩌겠니? 그냥 네가 품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해.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다 똑같다.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애야, 애. 늙어봐라. 쓸데없이 반찬 투정이나 하는 그런 식충이로 변한다니까. 네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겪어도 되겠지만 어쩌겠니? 이미 결혼했고 그게 네 팔자인걸. 그냥 내 팔자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마음이 제일 편해. 얼른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서해 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해. 지금 차 안에 있대. 만일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시어머니가 저를 이야기하셨을까요? 팔자 운운하면서 말이죠. 만일 지금 이 상황을 저희 부모님이 아셨다면 그분들도 과연 제 팔자 운운하면서 시어머니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참으라고, 안아주라고,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이 짧은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 줄 아세요? 바로 저희 전세 자금이었어요. 돈 올려달라고 해서 마련해 놓은 자금이었었는데 지금 저희 그 돈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참이라고요. 그런데도 제게 팔자 운운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다 어린애니까 봐줘야 한다고? 과연 저희 부모님도 이리 생각하실까요? 어린애 같은 남편 둬서 아무 생각 없이 일 저지르고 아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바로 쪼르르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남편 두었으니 네가 그냥 네 팔자려니 생각하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들 편 드시고 싶으셔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할 테니 어머니 그렇게 속상하시면 집으로 오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독거려 주세요. 저는 못하겠거든요. 전세 자금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있는 돈이었었는데 너무 화가 났지만 길바닥에 나 앉을 순 없었기에 그리했죠.
그 일로 남편은 한동안 제게 주눅이 들어 있었고 집에서 한마디도 못했었습니다. 눈치 살살 살피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암튼 그렇게 지 살 길은 또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완전 제대로 뚜껑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시작된 시어머니의 말실수 때문이었었는데 그때도 헛 나왔다고 제게 바로 사과를 하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한 말실수는 정도를 넘어선 거였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셨다가 다시 어디 가셨다가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만 해도 할머니 정신이 괜찮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말이죠. 아마도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은데 내려가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우리도 얼른 내려가 봐야겠다고 상황을 알렸죠. 다행히 거의 퇴근 시간이었고 금요일이었기에 내려가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할머니와 유독 정이 깊었던 저는 아직 할머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늦을까봐 말이죠. 물론 요즘 시국 예전처럼 위급하다고 요양병원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병원 앞에라도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놓일 것만 같았거든요. 서둘러 집에 가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할머니 일을 모르니까 제게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치킨 먹어도 되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난번 주식일로 인해서 남편과 제 사이가 완벽하게 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집에 오시고 싶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할머니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남편 오는 대로 바로 대구로 내려가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 의심이 될 정도의 말이었죠. 아니, 지금 대구를 내려간다고? 아휴, 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운전하면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니? 아니, 너희 할머니 최근 괜찮으시다고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이렇게 니들 힘들 때 위독해지시고 그런다니. 참 타이밍도 그렇다. 우선 사돈 어른들만 가시게끔 하고 니들은 내일 아침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어차피 병원 다 못 들어가잖아. 니네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복 많으신 분들은 자식들 편하게 하라고. 가셔도 그리 가신다고 하던데. 너희들이 너무 힘들겠다. 운전은 우리 아들이 하는 거니? 아유, 할머니도 참. 왜 지금 꼭 그렇게 위독하시대? 시어머니 저 말에 저 제대로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제가 한숨을 길게 쉬니 시어머니가 바로 그러시더군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나는 다 너희들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라고. 혹시 자기가 말실수했다면 니들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을 단지 우리들 걱정이 되어서 그리 한 거라고 다시 주워 담으려 하다뇨. 당신 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할머니 보러 대구까지 운전해야 하니 그게 싫으셨던 거겠죠. 무슨 우리들 걱정인가요? 당신 아들 걱정이겠지.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복이 없으신가 봐요. 자식, 손주들 일 다 하고 피곤한 몸인데 내려오게끔 하는 거 보면요. 딱 일정을 정해놓고 좀 유독해지시지. 자식들, 손주도 생각해서 그리 하셨어야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 잘못하고 있네요. 타이밍 참 그지 같게 잡으셨네요. 노인네가 참 주책이에요. 그쵸? 어머님 복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중에 꼭 일정 정해놓고 저나 남편 별일 없을 때 그때 가실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 같네요. 그렇게 안지나 서나 자식들 걱정이신데 어머니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어요. 꼭 나중에 일정 정해놓고 그리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처럼 이렇게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말이 헛나온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건지, 혹시 자기 치매 있는 거 아니냐고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습니다. 정말 헛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내미가 떨어지기보다는 어쩜 하나같이 다 이렇게 애 같은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어 보였거든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해도 연세 드시면 그 연세에 맞게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암튼 할머니는 위독한 상황은 모면한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저 말은 평생 제 가슴에 새겨질 것 같아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어머니의 저 말 탓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참,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쩜 저리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말처럼 제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확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